여러분 챗GPT 요즘 많이 쓰시죠? 저도 요즘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얘가 없이 어떻게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게 뭐였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챗GPT를 사람들이 정보 검색 용도로 가장 많이 썼대요. 근데 올해 25년도부터 챗GPT 사용 용도 1순위가 심리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챗GPT한테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상담 잘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챗GPT를 통해서 이제 감정 코칭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돼서 얘한테 코칭을 받는 거죠. 나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제가 감정 코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 무의식적인 신념이거든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걸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게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고 해소하는 거를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걸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이 맞는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들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끔 이제 영향을 끼치고 그 결정들이 쌓여서 내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씨앗은 무의식적인 신념이에요. 무의식적인 신념이 내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해서 챗GPT한테도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촤라락 되게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진짜 똑똑해요. 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감정 코칭을 할 때 감정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그냥 그 감정 안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제 사람별로 뭐 감정을 머무르고 해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가이드를 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감정 속에 머무르면서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라고 가이드를 드리면 100이면 100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뭐 그 머무른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넥스트 스텝이 항상 궁금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보통 어떻게 가이드를 드리냐면 그냥 하다가 자연스럽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이 이렇게 A, B, C, D 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절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을 믿고 그 흐름에 좀 따라가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 GPT한테 상담을 할 때 물어봤어요. 감정 언제까지 느껴야 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답을 줬는지 아시나요? 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요. 그만해도 되는 신호를 알려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체크리스트 그걸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아니고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좀 감탄을 했는데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체크리스트, 걔가 만들어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오케이 체크 하면서 나 이제 그만 느껴도 되네? 그만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얘의 말을 따르는 거고 얘의 기준에 맞춰가는 거고 얘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 상담을 왜 받을까요? 저도 심리 상담을 받았었지만 그 이유는 그냥 답답해서였거든요. 너무 힘들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왜 힘든지 몰라.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챗GPT한테 이 모든 답들을 받잖아요. 그 순간에는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아서 뭔가 개운하고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필요하는지 몰라요. 얘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챗GPT는 저랑 같은 답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본인이 느꼈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기준을 따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답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AI의 목적은 답을 주는 거거든요. 명확한 답.
그게 AI의 용도잖아요. AI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답을 바로 접속할 수 있고 그걸 다 정리해서 주는 게 걔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의 기준을 따라, 너의 답을 따라 이런 답을 주지 않아요.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내가 나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존엄성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거를 주지 않는다고요. 답을 다 정해주니까. 그게 되게 편리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나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거든요. 제가 아까 무의식적인 신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AI한테 계속 이렇게 내 심리적인 부분을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는 어떤 신념을 강화시키냐면은 답은 내 안에 없다라는 신념을 강화시켜요. 나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답은 바깥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답은 바깥에 있다라는 그 신념이 끊임없이 헤매게 만들거든요. 저의 과거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계속 바깥으로 헤매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그래서 모든 온갖 취미 다 해보고 여행도 막 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답을 찾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 답이 바깥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 이것저것 해보면서 헤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헤매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시지 않나요? 그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지. 끊임없는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신념은 뭐냐면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그 신념이 있으면 바깥으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 안으로 들어가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알 때 삶이 얼마나 쉬워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고민, 걱정거리가 다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고민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몰라. 이 선택을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나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상담 받아보고 답변을 찾아서 헤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그런 노력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애씀이 다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는 내가 무슨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고민과 걱정거리도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없겠죠? 그러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괴롭지 않잖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맞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목표는 결국 그거거든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근데 스스로 자립을 하려면 나 자신한테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그냥 AI한테만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안 던지고. 그래서 얘가 주는 답이 답이라고 믿고 있고 얘가 있어야만 나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얘한테.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해요. 얘가 없으면 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이렇게 발달한 거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술 발달의 결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리는 선에서 넘어가가지고 얘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더 불안한 삶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거나 코칭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좀 해보고 싶다면은 질문을 곧장 던지기 전에 먼저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느끼는 지금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느껴보고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될 때 이 퍼즐이 조각들은 있는데 얘가 맞춰지지 않을 때 그 맞추는 작업만 AI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냥 끝. 그 정도면은 그냥 누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조각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조각들조차 얘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가 내 삶을 살아줘. 내 권리를 얘한테 그냥 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외로우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허한 인생을 경험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나의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것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도 결국엔 뭐예요? 그거를 했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복은 의존하는 데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나를 아는 데서 오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깊게 알고 있을 때 행복한 거고, 그때 자유로운 거고, 그럴 때 가벼워져요. 훨씬 가벼워져요, 삶이. 그래서 가볍고 쉬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저는 AI는 누리는 정도로만 쓰고, 앞으로는 좀 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힘을 되찾고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AI의 목표는 답을 주는 게 AI의 목표겠죠. 저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게 제 목표예요. 무의식적인 신념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찾을지, 그런 것들이 어떤 신념들이 있는지, 그리고 감정은 또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